네, 존경하는 도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광양에서 촬영하고 있고 좀 전에 이게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바로잡는다고 잠시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사에서 발표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며 포스코 노동조합위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빠르게 또 바르게 전달하고자 긴급하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게시를 통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말로를 다 표현할 수 못할 복잡한 신경과 당혹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회사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현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오늘 공감원을 통해 내놓은 협력사 직고연 입장을 미래 철강 경쟁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치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수년간 포스코를 지탱해온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배려도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대직원 공감대 형성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 우리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회사가 말하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회사가 저질러온 아니라고 무책임한 노무관리의 대가가 이제서야 무능함의 청구서가 되어 날아온 것뿐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뜨거운 쇠물 앞에서 청춘을 바치고 세계 최고의 저출소를 만들기 위해 주인정신 하나로 현장을 지킬 때 경영진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의 비용절감과 법적 리스크 회피에 급급해 업무를 쪼개 하청하며 편법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 책임과 과중된 업무들은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 바로 우리 포스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포스코의 주인으로서 쏟아온 그 뜨거운 주인정신과 헌신은 결코 단숨에 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이 느끼는 상실감을 보듬는 길은 우리가 알고 온 전문성과 책임을 인정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은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 서기 위해 조합원 한 분 한 분 각자가 쏟았던 인고의 시간과 치열했던 노력의 가치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화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공정이라는 삶의 가치가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지혜롭고 냉철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될 기준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추구해온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여 포스코 노동조합은 대표 노조로서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 대규모 인원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우리가 연대하지 못하고 서로를 밀어내며 갈등만 반복한다면 결국 그 틈을 타 웃는 것은 사측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임단협을 포함한 모든 교섭에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은 이렇게 차갑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수천 명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그간 일궈온 복지제도의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점차 겪게 될 극심한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정체 같은 일상의 불편함까지 조합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될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풀어낼 당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이번 결정이
우리 조합원들의 소중한 권리 침해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집행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포스코 노동조합은 3가지 명확한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기계적 통합이 아닌 공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사 과정에서 쏟았던 치열한 노력과 각자의 직무에 가진 고유한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숫자를 합치는 식의 무분별한 통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걸어온 과정과 현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직무 설계와 공정한 운영 체계를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며 협력사 직고용 로드맵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대표 노조로서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이 그동안 묵묵히 일궈온 자부심이 보호받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둘째, 기존 조합원의 복지 재원과 인프라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누려온 복지의 파이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통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영적 책임입니다. 노동조합은 늘어난 인원만큼의 복지 예산 총량 확대와 주차 공간, 출퇴근 등 일상의 불편을 막기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영 중에 실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우리 조합원들이 불편함으로 전가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쟁취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변화는 우리 교섭력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회사가 이번 결정을 서두른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대규모 인원 유입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의 가반지를 흔들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고 단단하게 하나로 모으는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회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분열과 갈등이겠지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압도적인 단결입니다. 흩어지면 각계격파 당하겠지만 우리가 공정과 상식 아래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거센 파도도 우리에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우리의 이런 합리적 요구조차 묵살하고 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조합원의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김성호는 여러분들이 뽑아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오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만큼 저와 노동조합에 바라는 목소리도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떠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언제나 우리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가치를 수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향과 원칙들 또한 바로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위에서 내린 저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단결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흔들리고 분열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원칙 아래 굳건히 뭉친다면 우리는 이번 변화를 오히려 우리의 권익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단단한 신뢰와 흔들림 없이 실질적인 결과와 권익 쟁취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분들과 다음 주에도 대의원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듣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훼손되지 절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대의원분들과 상의하고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 1, 2차 또 3, 4차 이번 달에 있을 또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상임금 183시간. 그렇죠. 7,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에 있는 분이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에 대한 보상 대책, 이 부분은 지금 대의원과 대의원분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 있고요. 또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조합원들이 분노할 만도 합니다. 지난번에 홀딩스 관련된 것도 갑자기 굳이 안 해도 될 홀딩스 설립을 해서 포스코의 자존심을 뺏겼죠. 그거는 회사에서 안 해도 되는 거를 선택한 거고, 이번 판결은 곧 대법원 판결 또 나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 또한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 자괴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들어가야죠. 필요하다면 들어갈 겁니다.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건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계속 나면서 직경을 할 수밖에 강제 조항은 맞습니다만 이 갑자기 이 신문 언론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이런 팩트 사실을 접한다는 게 참 얼마나 진짜 황당하고 자괴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 화나는 거 이해하고요. 자회사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리스크가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파이 증대 외 인소싱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하는 우리 대의원들과 지금 함께 의논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또 임업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미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인소싱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감대 형성 없이 조합원들의 마음의 준비 없이 7,000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2011년부터 대법원 근로자 지위 소송이 진행됐고요. 벌써 16년 차입니다.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직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가치가 맞는지, 동일 임금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과 합의를 봐야 될 겁니다. 합의 보지 않는다면 전 투쟁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금 차익 소송은 6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과반 노조 부분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상황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서 과반 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권익과 불이익이, 권익은 높이고 불이익은 없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죠. 왜? 저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현대라든지 동국제강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대한 직고용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 사례는 좀 확인하기 좀 힘듭니다만 저희들은 좀 조합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됐잖아요. 중요한 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의원분들과 얘기를 하고 아까 3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무슨 알맹이를 얘기하시는데 공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통해서 직고용에 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직고용을 통해서 기존에는 복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없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섭력을 키우는 부분에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한다면 투쟁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조합원들께서. 오늘 광양의 대의원분들 만납니다. 그 다음 주에 포항의 대의원님들 만납니다.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압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허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허탈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경 대응할 겁니다. 직고용 개념이 앞으로 벌어진다면 그분들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과반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그리고 노노 갈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노노 갈등은 없도록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저희 대표 노조에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콘서트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거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합의 복지고, 이건 상생기금 개념이니까요. 조합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들을 위한 비용은 우리 투쟁기금 조합비가 아니기 때문에 투쟁기금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걸 다 떠나서 투쟁할 수 있으면 전 투쟁합니다. 투쟁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대책요? 대책 곧 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의원분들 통해서 의견 주십시오. 대안 말씀이십니까? 이번 달 내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건 누구도 어떤 단체도 그것이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는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있는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합원 분들이 뽑아준 게 접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저를 뽑아준 겁니다.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하겠습니까? 결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발표는 지원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 업무는 섞이지는 않습니다. 이 직군과 새로 오는 직군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업무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통상임금도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대승적 결단을 하셨으면 통상임금도 빨리 소정근로시간 184에 인정하시고 들어오시죠. 뭐 말씀 잘하셨네. 이런 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시면서 어떻게 통상임금은 끝까지 김현장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 또한도 빨리 인정하고요.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임금 해결해 주십시오. 네, 통상임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통상임금도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빨리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굳이 법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미 법에 다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요? 말은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유튜브는요, 우리 조합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부 사람도 보고 있고 심지어 기자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명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의원분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대의원님을 믿고 저희 집행부를 믿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인소싱 인원분들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복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더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홀딩스에 소송할 필요도 있겠죠. 주관적인 대책요? 주관적인 대책은 뭐 저희 조합원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의원분들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자금대출 작년에 단협에 돼 있죠. 부족할 시에는 추가 지원 마련하기로 지금 단협을 통해서 회사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인소식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사심 맞습니다. 애사심 주인 정신을 갖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알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그 마음을 보담고 안 아프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대원분들 열심히 하십니다. 협력사분들 억 단위 돈 받아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대안요? 대안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없다면 투쟁입니다. 우리 대안을 통해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쟁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의원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님들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네, 직군별로의 직무별로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노노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인소싱 되는 분들 또한 노노 갈등을 일으킨다면 과연 누가 좋은 일을 시킬까요? 이 점은 우리 조합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노 갈등은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직원분들, 저를 뽑아준 조합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차별이 없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그동안 포스콜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과 수많은 노력을 해서 들어온 그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올해 인협이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애사심 자부심, 네, 지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노동의 가치,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유 같고요. 이직을 장려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마음이 많이 다치셔서 이직까지 생각할 정도로의 어떤 상처를 받으신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다 적고 있죠. 좀 적어주시고 또 대원분들 만나서 또 대원분들의 의견을 또 적어서 앞으로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급 단체에 달라서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연대해야 됩니다. 노동자는 하나니까요. 이게 노노 갈등이 생기면 절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노동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님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연대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투쟁이 답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다친 상처를 낳게 해서 투쟁을 안 할 건지는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절대 노노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노 갈등은 절대 우리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조금 냉정해지십시오. 차분해지시고. 지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나 위원장이나 저를 뽑아준 우리 조합원님이나 저 위원장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라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2011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현재 있는
직원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어야 됐을 건데 지금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 입사를 할 것 같고요.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없죠. 4차수에 걸쳐서 한 2년 정도가 회사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노노 갈등 100% 생기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최소화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홀딩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홀딩스는 굳이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할 필요도 없는 거를 홀라당 쓰죠. 예? 포스코 갖고 있는 모든 자산과 다 뺏어갔죠. 건물 임대료도 내고 있고 네임밸류 어떤 상표권도 내고 있는 이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것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상급 단체가 다르더라도 목표가 비슷하다면 공존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 또한 상급 단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로 좀 뭉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무 태도 취업 규칙에 관련돼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무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노무지휘권이 있듯이 취업 규칙이라는 거는 위반하면 노동자도 처벌을 받아야지만 회사도 처벌을 받듯이 취업 규칙은 회사의 법입니다. 법. 지켜야 되죠. 당연한 거죠. 네,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와 저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요청할 겁니다. 구체적인 앞으로 채용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며 급여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합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인가요? 4월 16일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자 지휘 소송. 그것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4월 16일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도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이니 받아들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받을 수밖에 없는 강제조항이고요.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조합원들이 다친 상처를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서 어루만져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대법원 판결이 받아들이세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다르고 아다른 겁니다. 대의원분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대의원분들한테 이 상황에 대한 요청사항을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는 대의원과 함께 같이 고민해서 종합대책을 내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원칙은 공정과 상식, 동일가치 동일임금, 기준에 있는 조합원의 그런 피와 땀, 포스코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의 그런 노동의 가치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결책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한을 가지고 직고형에 대한 7,000명을 발표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회사의 권한입니다만 회사의 권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발휘할 때가 된 겁니다.
얘기 나온 거는 15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그것은 조합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방식이 어떠한 식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빠르게 회사에서 발표할 거라고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번 입력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생각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셨던 미리 대응을 하시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은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누구보다도 지금 집행부와 대의원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조합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 다 받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린 같은 입장이고 같은 생각이라는 걸 갖고 또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시죠. 회사 입장을 옹호하는 방송 아닙니다.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냥 가만 계시면 된다고. 어떤 방송도 하지 말라고. 저는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반드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뒤로 숨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상황이 노동조합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참 저희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대책과 어떤 것이 있었을 건데 2011년부터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회사의 발표에 의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판결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원이 느끼는 허탈감,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의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인소식 뉴스 나오고 소통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죠. 앞으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조합원들의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합원님들을 기만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든 부끄럽지 않고 쪽팔리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은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노동 갈등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뭉쳐 주십시오.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 우리 직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충분히 공감하고 이 상처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노릴 수 있겠죠. 노노 갈등은. 휘말리면 안 됩니다. 힘내시고
끝으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광양에서 대의원분들과 같이 의논할 예정이 있고 다음 주에 포항에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간부들은 받겠습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회사에도 경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